8월 6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이제 올림픽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오늘 밤 우리 여자 배구팀이 브라질과 4강전을 치릅니다. 단합된 힘이 이렇게 무섭다. 매 경기마다 드라마를 써온 우리 배구팀의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브라질의 주 공격수가 도핑 테스트에 걸려 출전하지 못한다는 소식도 들어왔죠. 오늘 밤엔 18살 거미손 서채연 선수도 스포츠 클라이밍 메달에 도전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일부 대선 후보들이 당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서 이준석 패싱 논란이 뜨겁다는 소식 어제 다뤘죠. 오늘은 신경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윤 전 총장을 돌고래에 비유하면서 가두리 양식장으론 큰 물고기를 키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돌고래와 고등어, 멸치의 체급을 고려해야 한다는 건데 이준석 대표는 돌고래든 멸치든 공정하게 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은 멈출 줄 모릅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서로 조폭 친분설까지 제기하자 박용진 의원은 경선이 엉망이 되고 있다며 반드시 양측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고 대선 경선에 뛰어들라는 당 일각의 요구에 대해 차라리 도지사직을 사수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체커 박마커, 최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 애청자 정회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중요한 속보, 올림픽 속보 다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이제 올림픽 폐막식이 일요일이죠. 네. 올림픽 3 보고 싶어서 어떡하죠, 다음 주부터? 동계올림픽이 있는데 그때는 톡 쏘는 올림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어제 한 얘기 또 하네요. 그렇게 힘들어요. 좀 도와줘요, 옆에서. 신체커? 네, 좀 도와줘요.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해요, 네. 신체커는. 박마커,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 난데없는 물고기 공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석 의원의 얘기는 돌고래급인 윤 전 총장, 그리고 다른 멸치급인 다른 대선 후보들과 동등하게 이렇게 취급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이런 취지로 읽히네요. 네, 망둥어에 이어서 이제 돌고래, 멸치까지 계속 물고기가 나오고 있는데 윤 전 총장과 친분이 깊은 이 5선의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직접 저격을 한 내용입니다. 당 지도부가 주인공이 아니라 대선 후보들이 주인공이라고 강조를 하면서 다 스케줄이 있는데 중앙당에서 갑자기 부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 점을 지적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당대표로서 공정한 경선 관리가 중요하다고 맞받았는데요. 자신을 비판했던 정진석 의원과 과거 발언을 소환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뭐였죠? 옛날 유구, 한우 이런 문제 기억납니다. 있었는데 기억납니다. 네, 당 밖의 인사를 유구라고 했었고 당 안의 인사를 한우에 비교했을 때 정 의원이 그때 이준석 대표를 직접적으로 지적한 부분을 맞아요. 소환을 했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가 이제 우회적으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고 보여지는데 그 얘기는 이따가 줌인에서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꼬박 한 달째 1,000명대고요. 오늘도 1,700명을 넘긴 상태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요. 오늘 올림픽 배구 소식까지 뉴스픽 5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합 뉴스 큐레이션 뉴스픽 5. 오늘도 정치부터 스포츠까지 골고루 담아봤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2주 더 방역이 민생, 목적 수행 간첩단, 그리고 올림픽 3에 담긴 탁구 하늘전과 찐친 승부, 마지막 이 시각 올림픽입니다. 자, 먼저 코로나 소식이죠. 정부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수도권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의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유지가 됩니다.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시행한 지 한 달 가까이 되어갑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고통을 알기에 이번 연장 결정이 매우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방역이 우선이고 방역이 곧 민생입니다. 국민들의 희생이 크지만 다음 주 광복절 연휴가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또 다가오는 2학기에 안전한 등교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 수 1,704명이고요. 꼬박 31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지난 한 달간 4단계를 시행하며 드러난 미비점이 있다면서 이를 보완하는 미세 조정 수칙도 새로 발표했습니다. 자, 우선 직계가족 모임입니다. 기존에는 4단계부터 사적 모임 인원 제한에 포함이 됐지만 앞으로는 3단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오후 6시 4명, 이후에 2명을 지켜야 하고요. 다만 상견례와 돌잔치만 예외가 있습니다. 자, 결혼식과 장례식 4단계에서는 친족 구분 없이 49명까지죠. 한시적인 집합 금지 대상이었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등 이 유흥시설들은 이제 4단계에서 정식, 정규 금지시설로 바뀌었습니다. 유일하게 완화된 조치가 있다면 종교시설입니다. 현재 4단계 19명인 대면 종교활동을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몸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기웃동하긴 싫어요. 네, 전문가들은 거리 두기에 대한 정부의 메시지 관리가 다소 실패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 더 강력한 조치, 즉 전국 봉쇄까지 시사하더니 불과 사흘 뒤에는 3인 금지는 자영업자에게 혹독하다 이렇게 완화를 암시했고요. 오늘 다시 2주만 더 참아달라면서 거리 두기 연장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젠 기대도 하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고요. 또 2주마다 하는 땜질 처방으로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자영업자가 장사할 그 기본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그 목소리를 알아달라고 저희가 거리로 나온 것인데 1인 시위, 차량 안에서 평화 시위를 진행을 했는데 이것이 정말 불법인지 경찰서에 들어가서 따져볼 문제이고 자영업자는 장사를 해야지만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업입니다. 1, 2주 전에 환자 수를 가지고 지금을 진단하고 미래를 대비해서 어떤 정책을 해서 이렇게 한다. 매번 실패하는 거죠. 자, 그나마 다행이라면 백신 접종이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차 접종자 수는 인구의 40%인 2,052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확산세가 큰 젊은 층, 만 18세에서 49세 사이의 사전 예약이 시작이 되죠. 자, 여기서 잠깐 우리 백다혜 반장을 소환해서 백신 크로스 설명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백신 언제 어떻게 예약하면 성공할 수 있는 건지 자, 백 반장 나와주시죠. 네, 언제나 정답만 말하는 이 시각 다정회의 답정너 백다혜입니다. 오늘은 신체커와 함께 만 18세에서 49세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사전 예약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간은 8월 9일부터 8월 18일,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접속자가 몰리는 혼선을 막기 위해 생년월일 끝자리 10부제로 진행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조익신 멘토는 1월 21일 생이니까 끝자리 1에 맞는 8월 11일에 예약을 하면 되는데요. 제 생일은 7월 17일, 휴가 중인 유 실장은 8월 7일, 신체커는 10월 17일, 셋 다 끝자리가 7이니까 8월 17일에 하면 됩니다. 유 실장은 내일 생일 미리 축하드리고요. 여기 달력에 없는 복국장은 이미 예약을 마치셨고 최 실장과 박 멘토는 예비군 얀센을 맞았습니다. 생일은 따로 묻지 않겠습니다. 전 10월 5일입니다. 네, 안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박마커는 지난번에 이미 백신을 접종했잖아요. 네, 그냥 그렇다고. 네, 혼자 알고 계세요. 네, 네, 알았어요. 참고로 저는 내일이 생일인데요. 네, 그리고 예약일 전에 간편 인증을 미리 해두는 게 좋습니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본인 인증, 아이핀, 공동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받았지만 이번부터는 카카오와 네이버, 패스앱 등 간편 인증서를 통해 접속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적어도 하루 전에 발급받아서 당일에는 시간을 아끼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번 연령대는 대리 예약을 할 수 없는데요.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됩니다. 여러 단말기로 동시 접속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자, 다시 신체거 나와주시죠. 네, 백반장 도움 감사합니다. 종종 백신 관련 이슈가 생길 때마다 백신 크로스 발제 한번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자, 해외 상황을 좀 보면요. 접종 선진국으로 슬슬 마스크를 벗던 미국과 이스라엘, 또 영국, 독일까지 무시무시한 델타 변이 확산세에 백신 3차 접종, 부스터샷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제약사인 모더나는 변이 대비를 위한 부스터샷 백신 3종의 이상 임상시험 결과도 공개를 했는데요. 기존 투여량의 절반만 주입을 했는데도 델타를 비롯한 3가지 변이 바이러스에 왕성한 항체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Immunocompromised individuals are vulnerable. It is extremely important for us to move to get those individuals their boosters. And we are now working on that and will make that be implemented as quickly as possible. 자, 오늘의 두 번째 픽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목적 수행 간첩단입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 활동을 벌인 충북 청주 지역의 활동가 4명이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다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즉 간첩죄를 적용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2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았으며 문재인 캠프의 특보단으로 활동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간첩 활동이 이루어지고 정치권에까지 손을 뻗쳤다는 것을 국민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들의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는요, 크게 국가보안법 4조 목적수행, 7조 찬양고무, 8조 회합통신, 9조 편의 제공 등입니다. 자, 이 중에서 4조는 특히 흔히 간첩죄로 불리는 조항입니다.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이 되고, 누설 내용이 국가 기밀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아주 중대 범죄입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일을 벌였길래 때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4사람은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과 수차례 접촉한 후 북한에 동조하는 지하 조직을 결성하라는 지령과 활동자금 2만 달러를 받고 귀국합니다. 실제로 자주통일 충북 동지회 결성을 추진했고, 미국 전투기 도입 반대, 통일나무 100만 그루 보내기, DMZ 인간띠 잇기 등의 활동을 벌였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5월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서 USB를 확보했는데요. 이 USB에는 북측의 지령문, 이들의 보고문, 또 기밀성에 대한 충성 서약문 등의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2021년입니다. 저희가 국가의 무기 도입 사업이나 이런 데 있어서 간첩단이 꼈다는 것 자체를 저희가 지금 들어야 된다는 것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2일입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날 법정에 출석하는 이 4사람인데요. 이 중에 3명은 구속이 됐고, 지역 언론 충북청년신문의 대표를 맡고 있던 손모 씨만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자, 이 손 씨는 2016년 20대 총선 때 대전 지역에 출마까지 했습니다. 올 1월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탄핵을 촉구하는 신문 광고 모금 활동도 벌였고요. 국내 정치권에도 영향을 행사하려 한 정황입니다. 자, 또 이들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특보단에서 활동했습니다. 여권 인사와도 수차례 접촉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회 외통위원장이던 시절 국회에서 면담을 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송 대표 측은 평소에 면담 요청이 워낙 많고 북한 묘목 씹기 사업은 지자체에서도 하는 만큼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반면에 야권의 대선 후보들 곧바로 쟁점화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간첩 혐의를 받는 4명이 문재인 후보의 특보단 일원이었다니 놀랍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특보였다는 사실만으로 청와대 개입 여부를 확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의심만으로도 국민은 큰 위협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은 이들을 수년 전부터 수사해왔고 올해 들어서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언제나 뉴스픽은 신체커, 올림픽은 신토토와 함께입니다. 네, 정회원들이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죠. 올림픽 3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탁구 한일전, 남자 단체전 소식입니다. 이상수, 정영식, 장우진 이 세 선수가 3, 4위 동메달 결정전에서 일본을 만나 게임스코어 1대3으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 탁구 비록 16년 리우 올림픽에 이어서 2대회 연속 노메달인데요. 이 에이스 장우진, 또 샛별 신유빈 선수 등 확실한 세대 교체를 알린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음 파리 올림픽에서의 선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여자 골프 3라운드 있었습니다. 역시 폭염과의 싸움이었죠. 1위는 세계 랭킹 1위 미국의 넬리 코다가 지켰고요. 고진영, 김세영은 8타 차로 10위권, 또 김효주와 박인비는 조금 더 뒤로 밀렸습니다. 자, 2연패가 쉽지 않아 보이죠. 내일 마지막 4라운드는 1시간 반 당겨서 새벽 6시 반에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올림픽 3. 네, 빅매치죠. 찐친 승부입니다. 4년 만에 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여자 배구 대표팀, 오늘 밤 9시에 세계 랭킹 2위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과 결승행을 다툴 예정입니다. 객관적 전력은 좀 밀려도요. 신에게는 아직 김연경 선수가 남아 있어 옵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러시아든 브라질이든 누가 올라오든 좀 잘 준비해서 또 다음에 잘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인 결승 2경기가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좀 잘 마무리를 해서 좀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침 연경 선수가요, 브라질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 리그에서 같이 활동한 찐친 나탈리아 페레이라 선수가 브라질 팀의 주장입니다. 같이 소주 회식도 하고 경기 후에 밥도 먹고 연경 선수 유튜브의 식빵 언니에 직접 출연도 했는데요. 국내 팬들에겐 나띠라는 애칭으로 불립니다. 식빵 언니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When I say 1, 2, 3 구독 좋아요 오케이 구독 좋아요 no 구독 좋아요 오케이 1, 2, 3 구독 좋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오후 브라질의 핵심 공격수인 탄다라 선수가 도핑에서 적발돼 출전할 수 없게 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죠. 이 찐친과의 진검승부, 과연 배구의 신은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자, 마지막 이 시각 올림픽입니다. 자, 9시 배구 보기 전에요. 18세 거미소녀 서채연 선수의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도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저녁부터 스피드와 볼더링, 리드까지 3경기를 연달아 치릅니다. 서채연 선수는 주 종목인 리드에서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이며 예선 2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예선과 비슷하게만 해도 메달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언제나 올림픽은 신토토, 뉴스픽은 신체커입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해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 자, 오늘 밤 9시에 그 대망의 여자 배구 준결승 경기가 있죠. 물론 아까 이제 신체커도 얘기했지만 상대 전적에서도 밀리고 세계 랭킹에서도 뒤지긴 하지만은 지금 상승세 아니겠습니까? 기대해 볼 만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브라질이 세계 랭킹 2위죠. 근데 전력 면에서 당연히 앞서고 있고 상대 전적으로 따져도 18승 45패로 한국이 열세에 놓여 있습니다. 예선 1차전에서도 0대3으로 우리가 졌는데요. 원래 제일 중요한 건 기세입니다. 한일전 강적 터키와 경기에서 승리로 지금 기세가 올랐기 때문에 결과는 어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올림픽 기간 중에만 세계 랭킹 14위에서 11위로 뛰어 올랐습니다. 네, 이미 여자 배구팀이 국민들에게 충분한 감동을 줬죠. 하지만 이제 마지막 경기까지, 마지막 경기는 아니죠. 결승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제 좋은 경기를 좀 펼치길 기대하고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나온 속보죠. 브라질 주전 공격수가 도핑 때문에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이것도 좀 변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브라질 공격 에이스인 탄다라 카이세타 선수가 도핑 위반에 걸려 출전을 하지 못하는데요. 올림픽 전인 지난 7월 7일 받은 도핑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탄다라는 오늘 중 브라질로 돌아갈 예정이고요. 브라질 배구연맹은 올림픽 챔피언이자 브라질 대표팀의 주요 선수 중 한 명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18살 거미손이라는 표현을 썼지만요. 그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도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금메달이 가려지는데 서채연 선수가 초대 챔피언 자리를 노리고 있죠, 도멘토. 네, 제가 그 예선 경기부터 쭉 지켜봤는데요. 서 선수 실력이 정말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선 시작할 때는 17위였는데 주종목인 리드에서 대활약을 펼치면서 최종 2위로 결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콤바인 경기는 스피드와 볼더링 그리고 리드 이렇게 3경기로 이루어지는데요. 리드 경기는 시간 내에 최대한 많은 홀드, 그러니까 튀어나온 돌을 짚어서 제일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머릿속에서 경로 계산을 빠르게 하는 게 중요한데 서 선수가 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
수현이는 뭐 제가 뭐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로 만들려고 이제 했던 건 아니라서 그냥 클라이밍을 좋아하고 우리 가족이 같이 클라이밍 자연암벽 다니고 하는 게 좋아서 그래서 했던 거라서 근데 이제 본인이 굉장히 잘해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부터 해갖고 클라이밍을 즐거워하고 재밌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서 선수 아버지 인터뷰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클라이밍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서채연 선수가 벽을 탔다고 들었고 제가 듣기로는 이제 15살에 최연소 국가대표로 발탁됐는데 시니어 무대 데뷔하자마자 금메달을 땄다는 거죠. 맞죠? 맞습니다. 맞죠? 네. 오늘 경기도 기대를 좀 해보고요. 근데 어제 야구는요. 신체커 좀 아쉬웠죠. 굳이 언급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꾸 언급하면 슬퍼져가지고. 네. 아무튼 어제 경기 좀 아쉽게 사실 완패를 했는데요. 선발 이일희 선수가 2회 말에 선취점, 4회 말에 홈런 내주면서 점수가 났습니다. 추격에 나섰지만 좀 역부족이었고요. 6회부터 투수 5명 교체해서 동원을 했는데 순식간에 5점 내주면서 승기가 기울었습니다. 2대7 패배해서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내일 도미니카와 다시 맞붙어서 동메달 결정전 펼치는데요. 선발은 김민우 투수입니다. 네. 자, 그리고 코로나 소식 아까 전했지만요. 중요한 거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오늘도 이제 1,7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 거리두기 조치가 2주 더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의 수도권 4단계 조치가 2주 더 연장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정보 차원에서 좀 정리를 하고요. 자, 한미 연합훈련 연기 문제를 놓고 지금 이제 정치권 내지는 또 여당 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가 했는데 지도부는 입장이 좀 분명한 것 같아요. 최 실장. 예, 맞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당 안팎에서 제기된 한미연합훈련 연기 주장에 대해서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기 주장은 남북관계의 조속한 회복을 바라는 충정이라고 생각하지만 향후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한 불가피한 절차라면서 우리가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민주당 지도부는 일관되게 지금 준비되고 있는 한미 합동훈련은 시행돼야 되고 이것은 방어적 훈련이고 북을 설득해야 될 문제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한미 간의 신뢰 또 전시작전권 회수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이다. 신체커. 오늘 신체커가 고른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코로나와 배구로 잡겠습니다. 거리두기 2주 더 연장, 여자 배구 브라질과 진검승부. 국민의힘 경선 버스가 출발하면서 대선 주자들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뒤늦게 정치권에 발을 들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 대해서 공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다른 후보들은 전혀 준비되지 않은 후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얼마 전에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했죠. 학교로 치면 이제 막 전학생들이 입학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원래 처음 전학생이 오면 모두 환영을 해주기 마련이죠. 두 사람이 입당했을 때 다른 당내 대선 주자들 모두 환영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한두 개만 좀 살펴보면요. 유승민 전 의원은 최 전 원장은 존경받는 법관이었고 훌륭한 인품을 지닌 분으로 입당을 환영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홍준표 의원은 원팀으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도록 합시다. 입당을 거듭 환영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딱 일주일 만에 우리 국힘 형님들의 분위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 윤석열 총장과 또 최 감사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는 제시한 게 있나요? 질문에 대해서 한 분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이러고 또 한 분은 우리 국민들의 일상의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돼 있고 전혀 엉뚱한 맑은 생각들을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잖아요. 120시간이니 후쿠시마니 부정식품이니 다 이러고 있는데 연이은 전학생들의 실언에 국정은 벼락치기에서 될 게 아니다. 이런 비판도 나왔고요. 자꾸 당이 마련한 행사에 빠지자 아예 간판이 필요해서 입학한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했습니다. 벼락 공부한 티가 확실하게 납니다. 근데 그 벼락 공부도 제대로 소화를 못해서 연일 거의 망언에 가까운 실언들을 하고 있는. 또 참석을 안 할 거면 왜 입학은 했는지.
간판이 필요해서 대학 가는 학생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한 분은 하시는 발언마다 갈팡질팡 대변인 해설이 붙고 진위가 왜곡되었다고 기자들 핑계나 대고, 또 한 분은 준비가 안 되었다고 이해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국정은 연습도 아니고 벼락치기 공부로도 안 되는 겁니다. 정책통, 경제통으로 알려진 후보들은 이렇게 애둘러 비판했습니다. 그냥 구름 잡는 소리, 예컨대 뭐 공정도 그렇고요, 헌법 정신도 그렇고 다 그런 애매한 구름 잡는 소리 하면서 그게 정치다라고 생각하고, 정책은 상당히 뭔가 한 급이 낮은 것 같이 생각하는 그런 후보들은 생각을 좀 고쳐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책 비전이 다른 사람과 공유할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는 생각을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를 보고 가서 지금 캠프에 가서들 계시는지, 그리고 아직 정책 비전 같은 것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그 정치인들에게 줄을 서라고 지금 그런 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고자 하는 것은 양쪽이 다 매우 구태적인 정치라고 생각이 돼요. 비속어까지 쓰면서 원색 비난한 후보도 있네요. 후보들이 당을 개무시하고 대표를 무시하고, 엊그제도 뭐 입당을 한다고 하는데 주인도 없는데 당대표나 원내대표도 없는 자리에 와가지고 생전 처음 오는 데로 그냥 벌떡 와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또 그 전날 무슨 환영이라고 그래서 원외에만 6, 70명, 원내 한 4, 50명 뭐 이렇게 환영 무슨 하는 연판장을 돌리고 그래. 김종인 위원장 말씀에 따르면 이게 파리떼들이 결국 우리 당을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옆반이죠. 민주 형님, 민주당에서도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국힘 형님들의 반장격이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정치인 자격시험을 도입하겠다고 한 것을 예로 들면서 공격에 나섰습니다. 압도적으로 특권적인 영역에서 압도적인 특권을 누리면서 그냥 편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준비된 답변 없습니다. 뭐 제가 정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는데, 국민들에 대한 예의와 도리가 아니죠. 자격시험을 도입하면 제가 그날 보니까 최재형 후보는 죄송한 말씀이긴 합니다만 대통령 자격시험을 보게 되면 거의 과락 수준에 이제 해당되지 않을까. 김두관 의원은 윤 전 총장을 향해 후보직을 사퇴하고 일본으로 가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혹시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정말 내일쯤에는 독도가 원래 일본 땅이라고 할까봐 걱정될 지경입니다. 당장 후보 사퇴하고 일본으로 떠나십시오.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MBTI라도 분석을 한 걸까요?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두 사람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최재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거를 좀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신 것 같고, 어제 보니까 내가 준비가 안 돼서 공부가 안 돼서 뭐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좋게 평가할 수도 나쁘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윤석열 후보의 좀 특징이라고 최근에 이제 보이는 거는 본인이 정확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사실 이런 비슷한 분석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윤희숙 의원은 윤 전 총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윤 총장님께서 제 책을 보고 만나신 거예요. 정책의 대신. 네.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다는 것을 되게 열심히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 하는 거를 자랑하려고 만나자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공부 되게 열심히 한다는 티를 엄청 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국민의힘 다른 주자들은 너도 나도 정책 이슈를 선점하고 나섰습니다. 공약 발표에 나서면서 준비된 후보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전략인 셈이죠. 먼저 JP 희망 편지를 띄우며 보수 이미지를 강하게 밀고 있는 홍준표 의원. 앞서 사형제 부활을 주장했죠. 이번엔 최저임금제와 52시간제 폐지를 던졌습니다. 이 제도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에게 치명상을 줬기 때문에 경제 회복 때까지는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따뜻한 보수 이미지를 다시 꺼내들었는데요. 육아휴직 3년 보장, 국민연금 개혁, 그리고 기존에 주장하던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민간기업도 육아휴직을 3년까지 하고 자녀가 18세 될 때까지 3회에 걸쳐서 나누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정부가 집값 절반을 부담하는 반반주택을 내세웠네요.
첫 번째 주택 국가 찬스. 생애 처음 주택의 경우 집값의 50%를 국가가 공동 투자하겠습니다. 이렇게 국힘 형님들 티격태격하는 사이에 또 성적표가 날아왔는데요. 전학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성적이 떨어진 게 눈에 띕니다. 한국갤럽이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를 조사한 건데요. 윤 전 총장은 한 달 만에 6%포인트 하락해 19%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전 총장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3월 검찰총장직 사퇴 이후 5개월 만입니다. 최 전 원장은 한 달 전보다 2%포인트 오른 4% 기록했고요. 홍준표 의원은 2%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휴가 간다고 했던 윤 전 총장 어디에 있을까요? 멀리 가지는 못했습니다. 반려견과 함께 침대 위에 있는 사진 SNS에 올렸는데요. 이렇게 마음껏 짤로 사용하라고 적어놓기도 했네요. 가수 박진영의 남친 짤을 패러디한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이 짤, 가수 선미가 SNS에 올렸다가 팬들에게 언팔당한 그 짤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내가 갑자기 500명한테 언팔을 당했어. 와우. 근데 이게 남친 짤 중에 제일 조금 순한 거거든. 윤 전 총장이 올린 사진은 조금 더 센 버전의 남친 짤을 패러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윤 전 총장 어디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했죠. 당시 103곳의 국민의힘 의원실을 모두 돌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악수를 했던 국민의힘 당직자 중 한 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윤 전 총장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자택 대기 중이었는데요. 방금 소식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음성 판정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능동감시자로 분류돼서 9일까지 이제 공개 일정은 어렵다고 합니다. 반려견 계정에도 사진이 올라왔네요. 아빠 회사 안 간다. 아싸. 해시태그는 개판입니다. 최 전 원장은 대선 출마 선언 후 첫 행보로 어제 고향 진해를 찾았고요. 어젯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고향을 찾은 첫날 밤의 단상, 한 달여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치고 지나갑니다. 나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나는 왜 대통령 선거에 나서려고 했던가? 오늘은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네요. 시민을 이름을 한 말씀 해주세요. 최재형 후보님이 대통령 되시면 언론과의 문답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여쭤볼 기회를 드릴게요. 축하하시겠습니까? 저는 지금 당장이라도 문재인 대통령께 사면을 촉구한 사람입니다. 국힘 형님에 새로 입학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민의힘 본격적인 대선 경선 일정이 확정됐는데 다른 대선 주자들의 집중 견제와 공격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주자들 간의 설전보단 정책 경쟁 기대해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비정한 여의도 경선 일정 나오자 윤석열, 최재형의 집중 공격. 네. 최 실장은 웃긴 얘기도 굉장히 심각한 얼굴로 하는 게 특징이에요. 저게 본인의 캐릭터로 아마 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제 여론조사 기관 그 조사마다 좀 결과는 다르죠. 이제 오늘 얘기한 거는 이제 갤럽 조사의 일종의 추이 분석이었는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분석했지만은 윤 전 총장과 이 지사의 순위가 한 달 만에 뒤바뀐 결과네요. 네, 그렇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차 범위 내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지사는 25%로 윤 전 총장을 6%포인트 앞섰고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11%로 집계됐습니다. 7월 2일 발표된 직전 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25%로 이 지사보다 1%포인트 높았습니다. 특히 서울 쪽에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죠? 네, 서울 지역 지지율이 28%에서 16%로 12%포인트 내렸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과 인천, 경기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잇따른 실언 논란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의원회관을 방문해서 이제 103명의 의원실을 방문한 걸 놓고서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잖아요. 근데 이제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점 때문에 아마 좀 깜짝 놀랐을 텐데, 일단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능동 감시자로 분류가 됐다는 거죠. 예, 9일까지. 방역 당국이 능동 감시자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흘 정도는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 그다음에 공식 일정 같은 건 9일까지는 못 한다고 합니다. 지금. 네, 어쨌든 관련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현역 위원 9명을 영입했다고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최재형 캠프 측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국민의힘 삼선의 박대출 의원이 전략총괄본부장을, 삼선의 조혜진 의원이 기획총괄본부장을 맡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 박수영, 조태용, 김미애 의원 등 7명의 초선 의원도 캠프에 공식 합류했습니다. 최 전 원장 측은 또 정의화 전 의장 등 40명의 전직 국회의원 지지 선언서를 공개했는데요. 여기에는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 입당 의사를 밝힌 오재세 전 의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 맞아요. 오늘 좀 그 소식도 있었죠. 그러니까 오재세 전 의원이 비문 4선이죠. 오늘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그런 소식이 좀 들려왔고, 최 전 원장의 가족들이 애국가 재창 관련한 성명서를 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 전 원장이 출마 선언을 할 때 애국가 1절을 재창했었잖아요. 그런데 최 전 원장 가족들이 모임을 가지면 4절까지 전부 재창을 한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여권에서 국가주의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자, 그러자 최 전 원장의 부친 고 최영섭 예비역 대령의 며느리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애국가 재창이 왜 비난받아야 하느냐? 저희는 나라가 잘 된다면 애국가를 1000번, 10,000번이라도 부를 것이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가 이번 달 중순쯤에 개최가 검토되는 여야정 협의체의 의제로 방역 정책을 올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오늘. 네, 그렇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4단계 거리두기 2주 연장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지금의 확진자 수 모델을 기반으로 한 방역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과학적 방역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언제까지 확진자 수 모델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국민들이 통제식 방역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다른 나라들은 이제 여러 고민,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확진자 수 하나만 바라보고 지금 온 경제도 그렇고 다 벌벌 떨면서 지금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윤석열 지지율 10%대로 야권 한미훈련 연기론 비판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1분인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와 마음이 잘 맞을 뻔했던 최승기 실장에게 다시 한번 물어볼 텐데요.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나요? 저는 이번에는 꼭 맞춰보겠습니다. 일본이 또 이걸로 하겠습니다. 어떤 픽을 하셨나요? 네, 다시 한번 제가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악플러 고소 하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으셨는데요.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의 키워드 악플러 고소입니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의 친구가 자신과 가족을 겨냥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 수백 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양정근 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사건 당시 유튜브 동영상이나 포털뉴스 등에 댓글을 단 네티즌 총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양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사이버상에서 벌어진 가족에 대한 집단 린치라며 먼저 합의 의사를 밝혀 선처한 이들을 제외하고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악성 댓글 게시자들도 추후에 고소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한편 손 씨 유족을 상대로는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친부 아니다입니다. 지난 6월 대전에서 생후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학대 살해한 20대 남성 양모 씨가 성폭행 혐의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양모 씨는 자신을 아이의 친부라고 주장했지만 DNA 조사 결과 친부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전지검은 오늘 양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불을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에 성폭행 혐의를 추가한 겁니다. 하지만 양모 씨는 현재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아이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안 화장실에 방치하는데 함께 가담한 아내 정모 씨도 시체 은닉 등의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함께 넘겨졌습니다. 재판은 오는 27일에 첫 공판 준비로 열릴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일본이 또입니다. 일본이 또 독도는 자신의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오늘부터 독도의 모습을 실시간 영상으로 관찰할 수 있도록 독도 종합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는데요. 이에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이 김용길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전화해 항의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나 국제법상으로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독도 종합 시스템 운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김 공사는 독도의 이용 및 관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적 관할 사항이라며 중개 중단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한층 대범해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감시가 소홀해져서는 안 되겠죠. 오늘 공개된 독도 실시간 영상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의 백다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했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대선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대선 주자 가운데 한 명인 박용진 의원은 이른바 명락대전은 명락폭망이라며 양측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재명 지사의 지사직 유지 문제도 논란이 됐는데요. 이 지사는 지사직을 사퇴하라면 차라리 경선을 포기하겠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누가 봐도 진흙탕 싸움인 민주당 대선 경쟁. 그런데 이분 눈엔 성에 썩 차지 않았나 봅니다. 특히 2차 TV 토론 한마디로 재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현재 네거티브가 좀 부족하다. 좀 더 세게 해도 된다. 또 정책이든 뭐든 그런 대립감 있는 거에 대해서 철저히 좀 그래야 되는데 하다가 흐물흐물 하다가 흐물흐물 그 후보 토론이 진지한 정책 대결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일부 지식인들이 망상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 근데 저기 언론에 보면 막 난타전이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그건 난타전이라고 보기는 좀 미약하죠. 그런 정도의 난타전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이상민 선관위원장, 걱정은 붙들어매 놔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링 위에선 서로 체면을 차렸지만 링 밖에선 말 그대로 난타전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른바 눈이를 시전했는데요. 서로에게 조폭과 친구 아이가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양측의 주장대로라면 명색이 집권 여당의 1, 2위를 다투는 대선 주자들이 조폭과 그렇고 그런 관계란 얘기인데요. 처음 이 아이디어를 내놓은 참모, 지난 2017년 대선 당시를 떠올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조폭이 지금 실검 1위. 전주 가셨을 때 그래요? 그 참석자들이 좀 조직폭력배나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실검에 계속 나오거든요. 뭐 제가 조폭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저는 뭐 검증은 좋습니다만 그 정말 뭐 제대로 된 그 정말로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당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조폭 연루설, 가짜 뉴스였지만 안 후보는 각종 네거티브 공세에 시달려야 했죠. 저랑 아까 사진 찍은 학생들도 다 조폭으로 몰릴 사람들이네요. 정말 국민들이 이게 검증인지 아니면 근거 없는 네거티브인지 다 판단하실 겁니다. 다른 당도 아니고 같은 당 내에서 이뤄진 네거티브 공방. 박용진 의원은 해당 행위라며 각 캠프의 관련자들을 문책하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른바 명락대전 뭐 이렇게들 얘기하던데 제가 볼 때는 명락 폭망 리스크가 더 커지고 있고 당에 치명적으로 될 거라는 생각이에요. 이 네거티브 공방의 당의 정책 능력, 각 후보들의 정책의 비전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묻혀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양 캠프 관계자들 정말 상대방 후보가 조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의혹을 제기한 걸까요? 타고난 균형감과 공정함으로 명성이 높은 썰전 라이브 박성태 앵커는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가 민주당 캠프 한 핵심 참모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뻔히 아는 건데 문제 제기를 하는 상대방 캠프의 의원도 뻔히 아는 내용인 걸 본인이 아는데
이른바 이제 스크래치를 내기 위해서 그걸 강하게 언론 인터뷰 등을 내기위해서 너무 서운하더라. 제가 그 얘기를 쭉 듣다가 이러면서 개파가 생기는 거구나. 배제하면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경선이 끝난 뒤 원팀 과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일부에선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명박 대 박근혜 후보의 싸움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친이와 친박으로 갈려 당이 두 조각이 났죠. 당시 주역 국민의힘 김재원 의원, 앞서 이해 전쟁 아직 멀었다는 관전평을 내놨었죠. 좀 지나서 이제 고소 고발도 서로 하고 또 더 나가서 일부가 또 까막서로 가시고 그 정도 되면 몰라도 지금은 그저 뭐 그 검투할 때 그저 잽 한번 날리는 정도밖에 안 돼. 여의도 척키라고도 불리는 김채구 위원. 이제와 생각해보니 이의제일한 큰 그림을 위해 싸움을 부추긴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다툼 이미 선을 넘고 있습니다. 벌써 당 선관위 신고까지 이뤄진 상태죠. 명락대전 혹은 명락폭망, 과연 어디까지 갈까요? 정해놓은 금도가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긴 논쟁 끝에 일단락이 된 이슈도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음주운전 전력 논란입니다. 한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 이건 이 지사가 이미 인정한 부분이죠.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범죄 기록도 공개가 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플러스 알파인데요. 배우 김무선 씨가 음주운전 전력이 더 있다며 18조 원을 내걸어 이슈가 됐죠. 여기에 이 지사의 과거 예명이 기름에 불을 붙였습니다. 아니 그 연도가 달랐지요. 해명의 연도가. 네네. 그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 벌금을 낸 것은 2004년이었는데 그 일이 있었다고 본인이 설명한 것은 2005년에 농협 운운하는 무슨 일하고 가다가 술 마신 것이 문제가 됐다. 1년 뒤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돼 있었잖아요. 국민의힘도 공세에 동참했는데요. 타임머신론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2005년에 저지른 음주운전 재판을 1년 전인 2004년에 받았다고 지금 궤변을 늘어놓게 되는 건데요. 이재명 후보 집에는 시간을 왔다 갔다 하는 타임머신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타임머신 정말 있다면 이 지사도 타고 싶을 듯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음주운전 경력 지우고 싶다는 심정을 밝혔었죠. 제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점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그 문제는 제가 과거로 돌아가서 지워버리고 싶은 제 인생의 오점인데 이재명 캠프 결국 벌금 100만 원 이하의 처벌 내역까지 담긴 범죄 경력 회보서를 언론과 다른 대선주자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직 타임머신은 발명이 안 됐습니다. 이 지사의 음주 경력 한 번인 겁니다. 당내에선 애초에 아무 의미 없는 공방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공방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미 당에다 제출을 했고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공천을 3번 받은 거 아닌가요, 당에서? 그때 정세균 후보가 당대표였을 때, 그리고 추미애 후보가 당대표였을 때 이렇게 공천을 받은 거예요. 이 아무 의미 없는 공방, 이재명 캠프 측에서 반격의 발판으로 삼았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회보서 공개 시점을 전략적으로 늦췄다는 건데요. 일부러 상대 후보들이 흑색 선전을 할 시간을 충분히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 반격에 나섰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의 과거 선거법 위반 기사를 공개하며 이젠 이 전 대표가 모든 전과를 공개할 차례다 압박을 가했습니다. 후보들 간의 치열한 네거티브 공방 속에 정세균 전 총리가 당의 검증단을 꾸리자 제안을 했죠. 당 지도부의 입장은 노입니다. 당이 어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조사의 결과라는 거는 굉장히 어떤 한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논란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누구 편드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그 공방만 가열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상임 고문단 회의에서도 당이 지금 시점에 개입하는 건 백해 무익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일부 대선 주자들 이른바 이심송심 프레임으로 송영길 대표를 바라보고 있죠. 이상민 선관위원장 한마디로 딱 잘랐습니다. 송영길 대표가 미치려고 시도를 했다. 예. 그럼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는 전혀 근거 없는 거고 그 근거 없는 걸 당대표를 공격하는 건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부란 듯이 이재명 지사를 향해 직접 견제구도 날렸는데요. 지사직 문제를 정조준했습니다. 지사로서 선거운동 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을 위해서도 홀가분하게 경선에 뛰어들어서 더구나 이건 대통령 선거잖아요. 경기도민 입장에서도 지금 선거운동 지금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사직을 갖고 있지만 마음은 콩밭에 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사 즉각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대선 경선 완주와 도지사 유지 둘 중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도지사직을 사수하겠다 쐐기를 박았습니다. 도민 1,380만이 맡긴 책임이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이 진흙탕 싸움으로 오르자 송영길 대표는 다시 한번 원팀을 강조하고 나섰는데요. 그 마지막까지 김연경의 그런 리더하에 모두가 원팀 정신으로 하나로 뭉쳐서 개인 플레이를 하지 않고 팀워크를 통해 그 막강한 일본 터키를 이겨내는 모습에 모든 국민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팀이 돼서 민주정부 사기 창출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자 배구팀 원팀의 동력 영경신 김연경 선수죠. 그럼 민주당에 누가 있을까요? 오늘의 톡 쏘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자 배구팀 리더 김연경, 민주당엔 누구? 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모두를 향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데 오늘 전북에 내려갔는데 거기서도 또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박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요란하고 이낙연 전 대표는 무능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요란한 진보와 무능한 진보가 최근 조폭 연루설까지 제기를 하면서 당 경선을 이전 투구의 장으로 만들고 망치고 있어서 몹시 분노한다고도 밝혔는데요. 이런 이전 투구를 제일 좋아할 사람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면서 경선 경쟁에 갇혀서 경선 전체를 망치는 사람들에게 토론회 등을 통해 엄중한 책임을 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 실장, 경쟁이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비판에 대해서요. 이낙연 전 대표도 언급한 내용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경북 안동의 경북유교 문화회관을 방문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후보 간 경쟁이 지나치다는 유림 측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후보들끼리 경쟁을 자제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깨지고 그런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내년 대선이 박빙 선거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후보 간 상처가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는데요. 여럿이 경쟁하다 보니까 누구는 자제하려 하는데 누구는 자제 못하고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요. 누구는 자제하지 못한다. 아마도 이제 이재명 지사를 겨냥한 발언이 아닌가 추정은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최 실장이 얘기했지만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지사의 고향으로 간 거잖아요. 이제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유림 관계자로부터는 전직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서 입장을 명확히 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네, 유림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사면 그러니까 장관 임명 건의 등에서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데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말을 하라고 주문을 한 건데요. 이 전 대표는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라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 예비경선 이후에 이 전 대표가 TK 지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그 시작을 안동으로 잡은 건 이재명 지사의 고향이 안동이라는 점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 전 대표는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보다 먼저 시작한 만큼 먼저 완공한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면서 TK 민심 잡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네, 아까 이제 조벤토가 소개했지만은 이재명 지사가 오늘 대선 경선 완주와 도지사직 유지 가운데 굳이 하나를 고른다면 차라리 대선 경선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잖아요. 일종의 좀 배수진을 친 발언이었는데 오늘 도지사로서의 본인 실적도 자랑했다는 거죠. 네, 이 지사가요. 조금 쑥스럽지만 제 자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면서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조사에서 4개월 연속 1위 평가를 받았다. 이런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8개월 연속 1위, 다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내리 4개월 1위 이렇게 깨알 홍보를 했는데요. 주권자의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이신 도민들께 일 잘했다 평가받는 것만큼 뿌듯한 일도 없다면서 뜻깊을 수밖에 없고 큰 자부심을 갖게 된다 이렇게 자평했습니다.
네. 정세균 전 총리가 오늘 빵 장사에 나설 예정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지난 TV 토론에서 본인의 별명을 빵돌이다 이렇게 밝혔었는데요. 고등국민학교를 나와서 검정고시로 중학과정을 마쳤고요. 고등학교 때는 형편이 어려워서 매점에서 일을 하면서 그 빵을 팔았어요. 그래서 제 별명이 빵돌이입니다. 정 전 총리가 본인의 학창시절 특기를 살려서 빵 장사에 나선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9시 라이브 방송으로 강원도 태백시의 명물 꿀빵 도너츠를 소개한다고 하는데요. 우연히 태백 꿀빵을 맛본 전 총리가 그 맛에 반해서 이번 판매에 나서기로 결심을 했다. 이런 후문입니다. 네, 저도 빵 좋아하는데 태백 꿀빵 도너츠는 먹어본 적은 없는데 이름만 들어도 좀 맛있어 보여요. 먹어본 적 있어요? 빵지술래 한번 가시죠. 코로나 끝나고. 알았어요. 네. 코로나 끝나고 네. 상황 좀 좋아지면요. 자, 민주당 소속 이정훈 강동구청장이요.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었는데 박마커, 민주당이 조사에 착수한다는 거죠? 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아파트 주차장과 공원 등지에서 부인 A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얼굴을 때리고 손목을 비튼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서울시당에서 즉각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면서 결과가 신속히 도출되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에선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는데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성범죄도 모자라 이제는 폭행까지, 민주당은 여성학대 정당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정의당 오연주 대변인도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 구청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정훈 구청장은 폭행 사실 부인하고 있습니다. 폭행이 있었다기보다는 언쟁이 조금 있었다면서 아내에게 사과해 원만하게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구청장의 부인 A씨는 뇌진탕 등 전치 2주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저에 경찰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명락대전, 명락폭망, 박용진 당 망한다, 이재명 지사직 사퇴, 차라리 경선 포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마커의 주민으로 갑니다. 여야 당대표들이 대선 국면에서 후보들보다 더 주목을 받는 행보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죠. 두 대표 모두 대선 후보 검증단 설치를 두고서도 내부 갈등을 빚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박준호 마커의 주민에서 관련 소식 짚어봅니다. 뛰는 놈, 그 위에 나는 놈, baby baby 나는 뭘 좀 아는 놈. What I'm saying, 오빤 강남스타일. 네, 벌써 이 노래가 나온 지도 10년 가까이 돼가네요. BTS에 앞서 전 세계를 강타했던 노래인데요.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두 사람입니다. 둘 다 강남 스타일은 아니지만요. 앞서 나온 가사처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란 말에 어울리는 인물입니다. 여기저기 발로 뛰는 대선 후보들 못지않게 튀는 행보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주연급 표현들입니다. 오늘은 두 사람을 동시에 소개하겠습니다. 각각 여야 당대표를 맡고 있는 송영길, 이준석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송영길 대표부터 좀 인해보겠습니다. 대다수 일반 당원들은 저러다 서로 다치는 게 아닌가, 좀 짜증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정이 당대표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저는 특정 후보가 문제가 아니라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잘 경선이 마무리돼서 선출된 후보를 중심으로 어떻게 원팀을 만들 것인가. 이게 저의 주된 관심사입니다. 송 대표 이제 곧 취임 100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연일 여권의 금기깨기 행보로 초반부터 이목을 끌었었죠. 이 황소라는 별명답게 우직하게 조국 사퇴 사과부터 당 강성 지지층 비판 발언까지 거침없는 단독 드립을 선보였습니다.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로 자녀 입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도 수차례 공개적으로 사과했듯이 우리 스스로도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소위 대깨문이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누구는 되고 안 된다, 누구가 되면 차라리 야당이 되겠다, 이런 안이한 생각을 하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을 지킬 수도 없고 제대로 성공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하지만 이런 송 대표를 바라보는 당내의 시선은 엇갈리고 있는데요. 당의 확장성을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지만 이렇게 자기 정치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후자는 대선 국면임에도 후보보다 자신의 인지도 쌓기 바쁘다는 우려인데요. 이런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건 대선 경선 연기 문제에 대한 결정을 고려할 무렵이었습니다. 의원들 66명의 연서로 이와 관련된 의원총회 소집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당 대표와 지도부가 수렴을 한 뒤에 조금 더 논의를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당 일각에서 송 대표가 일부러 결정을 미루면서 본인에게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킨다라는 의구심을 제기한 겁니다. 송 대표가 적극적으로 경선 연기 불가를 외쳤었죠. 연기 찬성파 진영과 각을 세우는 것도 결국 대표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한 전략이 아니냐는 지적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송 대표는 꾸준히 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당 정부가 돼야 됩니다. 당 전체가 같이 충분히 합의하고 소통을 해서 당이 뒷받침하는 정책이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후보 개인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께서 그 주변에 어떠한 사람들이 함께하는가, 그리고 그를 뒷받침할 정당이 어떠한 방향과 정책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과연 실현 가능할 것인가, 또 우리 시대의 요구에 걸맞는 것인가를 같이 꼼꼼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대선 정책 준비단을 출범할 때 했던 말이죠. 후보 개인보다는 당의 비중을 크게 보는 시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후보들의 네거티브 공방에 적극 개입해 자제를 촉구하는가 하면 각 후보들과 함께 민생 현장도 방문하고 있는데요. 통상 대선 국면의 당대표가 아니라 차차기 대선을 내다보는 후보 같다는 인상평이 나온 이유입니다. 다른 후보님들도 이런 일정을 같이 하기로 해서 박용진 후보님 모시고 3기 신도시 청약 현장을 갔고요. 그저께는 김두관 후보님을 모시고 우리 자영업자들 그 애로사항을 듣는 간담회를 했습니다. 사실 송 대표가 물장구를 치는 수준이라면 아예 고개 다이빙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분도 있죠.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인데요. 근데 아직까지는 당 대표가 좀 너무 주인공이 되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보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당 대표가 주인공이다. 예를 들면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경선 후보 간담회하고 부르고 또 뭐 무슨 봉사활동 한다고 부르고 그런 것은 조금 이제는 좀 덜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런 부분이. 이 대표는 다른 당과의 각종 논쟁에서 감독이 아니라 아예 최전방 공격수로 뛰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쟁도 그렇고 안산 선수 폐미 논란과 관련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의 설전도 그렇습니다. SNS로 실시간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관련 이슈를 장악하는 건데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관종기는 숙명입니다. 토론할 때 까지 없다는 소리를 들어도 내용으로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신스틸러 본능 때문일까요? 대선 주자들이 받을 조명도 이 대표가 이렇게 나눠받고 있습니다. 그제는 대선 주자들과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를 했었고 어제는 대선 경선 예비후보 전체 회의를 개최했죠. 매주 수요일 대선 주자들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 정례화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당장 친윤석열계인 정진석 의원이 반발에 나섰는데요. 각 후보들은 저마다 거미줄 같은 스케줄이 있고 일정을 취소할 수 없는 형편이다. 자꾸 중앙당이 갑자기 부를 일이 아니다. 후보자 편의주의가 돼야 한다. 이 대표는 자신이 오히려 후보들을 배려했다는 입장입니다. 9월 경선 일정을 8월로 조정한 게 본인이라고 했습니다. 후보들이 더 주목받을 수 있도록 경선 버스 출발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겼다는 거죠. 또 봉사활동 같은 일정은 자신이 정한 게 아니라고 항변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당내 경선 일정은 제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네네. 경선준비위원회가 서병수 위원장의 영도하에서 이제 다 짜는 건데 경선 캠프 측에서 당대표를 공격해서 얻는 게 뭐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심 송심일까요? 이준석 마음이 송영길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송 대표도 하루 앞서 이 대표와 똑같은 말을 했던 바 있습니다. 나도 유권자인데 왜
나를 공격해서 투표에 무슨 도움이 될지 나는 후보들이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유권자라는 사실을. 후보 측이 당대표를 공격해서 득될 건 없다는 경고입니다. 두 대표 사실 최근 동병상련도 겪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검증단 설치 여부를 놓고 이렇게 내부 갈등을 빚고 있는 건데요. 송 대표는 또 다른 이심송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이재명 마음이 송영길 마음이란 뜻입니다. 후보들이 전격 합의한 클린 검증단 설치 제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발표한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심 송심이란 말 듣기 싫으시죠? 예, 뭐 그 이시면 이낙연도 있잖아요. 예. 이게 논리상으로 맞지가 않는 게 소송 진행 중에 소송 요건을 심사하자는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아니, 본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당사자 적격이 있냐 없냐를 검사하자는 게 그게 말이 되겠어요, 논리상으로? 다른 후보 측은 송 대표가 이재명 편들기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는데요. 검증단을 설치하면 이 지사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송 대표가 반대한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이준석 대표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송 대표와 달리 검증단 설치에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검증단장으로 거론된 인물 때문에 친윤석열계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과거 윤석열 저격수로 불렸던 김진태 전 의원이 검증단장 물망에 오른 겁니다. 검증단이 과연 무슨 큰 역할을 하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겠냐. 어차피 경선에 들어가면 후보 상호간의 검증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다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당장 이 대표는 윤 전 총장만을 편파 검증하려는 목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는 윤석열 총장을 낙마시키기 위한 여러 노력을 경주하던 그런 시절이었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김진태 의원도 뭐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법사위원으로서 할 일을 한 겁니다. 한 명은 이재명 때문에 검증단 설치를 반대한다는 오해를 샀고 반대로 다른 한 명은 윤석열한테 불리한데 검증단 설치를 찬성한다는 공격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후보보다 더 튄다는 지적도 똑같고 검증단 설치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것도 똑같고 정말 이심송심을 뜻하군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준석 대표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저랑 송영길 대표님이랑 계속 회담하면서 전혀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저희가 생각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걸 줄여가려고 하는 게 당대표 간의 이야기이고 제 생각에 저는 송영길 대표님이랑 제가 그게 잘 되기 때문에 제가 네, 오늘 뭐 정치권도 그렇고 언론 보도도 그렇고요. 그 뛰는 대선 후보 위에 튀는 당대표 있다. 뭐 이런 취지의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좀 돌았었죠. 관련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직접 SNS에 글도 올렸고 적반하장 주장이라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 관련된 논란이 이어진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이제 고소하겠다고 밝힌 걸 두고서 옳지 못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유족 측이 그 이유를 설명하라고 이렇게 다시 이제 반박을 했다는 거죠. 네, 박원순 전 시장 유족 측의 법률 대리인이죠. 정철승 변호사가 박원순 시장 유족 측에서 진중권 교수를 이렇게 고소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발언한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왜 옳지 않다는 건지 이유를 말씀하셔야 된다 이렇게 맞선 겁니다. 정철승 변호사는 유가족 측의 주장은 박원순 시장이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차이는 국민의힘 변호사들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앞서 정 변호사는 진중권 씨가 고 박원순 시장이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의 페이스북 포스팅을 했다면서 진 전 교수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진 전 교수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진 전 교수는 법에는 어두우시나 개그엔 소질이 있으세요라고 반발했던 바 있습니다. 네, 일단 고소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진 전 교수를 좀 편들어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진 전 교수는 오늘 또 이준석 대표를 저격하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보다 당대표가 더 중심에 서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취지의 언급이었죠. 네, 어제 이제 어제군요. 어제 한 건 그 라디오에 나선 건데 그 대선 후보들은 이준석 백신 논란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인 것 같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다면서 주도권을 쥐고 뭔가 하려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다 보니까 그런 논란이 생길 것 같다고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서 후보보다 중심에 있으려 한다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끄는 모양새지. 그러니까 약간 사진을 찍으면 자기가 중심에 서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후보를 딱 중심에 세우고 대표가 좀 옆에 있어줘야 되는데 네네.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은 자기가 딱 중심에 있고 옆에 후보들을 둘을 데리고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죠, 이제 후보 입장에서는. 네, 어떤 정의원분이 최승기 로봇설이 있다고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표정을 다양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러고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국민의당을 향해서 합당에 예스냐 노냐 빨리 답을 하라 이렇게 압박을 좀 하고 있잖아요. 국민의당 측에서 오늘 이 대표의 태도를 또 한 번 비판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상대방에게 다른 의견은 필요 없으니 예스냐 노냐 여기에만 대답하라 이렇게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하면서 이 대표의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게 된다면 이게 정권 교체를 함께할 동반자이자 한 식구가 되는 건데 그런 동반자한테 검사가 피고인한테 묻듯이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라. 이것이 과연 올바른 태도인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또 안철수 대표가 그렇게 어떤 그 반대 의견을 냈는데 또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말꼬리 잡고 나오는 것도 저는 공당의 대표 모습으로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 사무총장은 합당하면 꽃가마를 태워 모셔갈 수 있다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서 정권 교체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야권 가치와 영역 확장이란 그런 명분과 목표가 달성되면 합당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별도로 개인적으로 꽃가마를 타고 들어갈 일은 없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김동연 전 부총리 얘기 잠깐 좀 해볼게요. 언론 인터뷰를 좀 했는데 신당 창당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는 거죠? 네, 김 전 부총리가요. 정치 교체를 위해서 세력을 모을 것이고 신당 창당과 같은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제3지대 행보를 고려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받고선 기득권 정치에 숟가락 얹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는데요.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견고한 양당 구조 아래 투쟁의 정치를 하면서 문제 해결과 통합의 정치를 못하고 있다. 저는 제 갈 길을 가겠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최 실장 오늘 마지막이죠? 네. 네, 표정이 좋아 보여요. 네. 유 실장 연락 있어요? 아니,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네, 알았습니다. 이제 좀 긴장 풀린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계속해도 될 것 같아요. 표정이 좋아요 지금. 네. 예. 신당 창당을 하려면 사람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있답니까? 김 전 부총리는 죄송합니다. 자신의 지론인 대한민국 금기 깨기에 많은 분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주장을 펴게 되면 더 많은 분이 모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새로운 정치 교체를 이야기하면서 새의 유불리나 정치공학에 따른 기존 정치권의 방식을 따라가면 그것은 틀린 것, 그리고 큰 관심이 없고 그게 변수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선판 주연이 되고 싶은 여야 당대표 검증단 설치 내용 두고 동병상련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방송될 썰전 라이브에서는요, 여야 간의 이제 대선 현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질 예정이고요. 정세균 전 총리가 출연해서 정세균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뭔지 그 입장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최 실장, 아까 농담이었어요. 알죠? 수고했어요, 일주일 동안. 네. 감사합니다.